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9일 EBS 뉴스입니다. 주요 교원단체를 이끌 위원장에 잇따라 30대 젊은 교사들이 당선되면서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막연한 구호보다는 학교 현장과 직결되는 구체적인 정책으로 교사들의 지지를 얻은 건데요. EBS 뉴스는 신임 교원단체의 대표들을 차례로 초청해서 앞으로의 청사진을 직접 들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먼저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의 새 위원장으로 선출된 박영환 당선인입니다.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네, 역대 전교조 위원장 가운데 최연소 그리고 첫 초등교사 출신이기도 합니다. 박영환 당선인 스튜디오에서 직접 만나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정말 이 처음이라는 타이틀 많습니다. 먼저 네. 당선 소감부터 들어보고 싶은데요. 네, 제가 최초의 타이틀을 참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네. 당선의 기쁨도 있지만 책임감을 더 크게 느낍니다. 교사들의 삶이 너무 힘들고 교사들의 위기가 교육의 위기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교조가 학교 현장에 더 밀착해서 변화를 만들어내기 바라는 조합원 선생님들의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30대 위원장 후보라는 것에 놀라고 많은 기대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전교조의 청년 교사들이 더 찾아주길 바라는 마음을 느꼈고요. 예전에 전교조는 입시 경쟁 교육에 죽어가는 학생들, 그리고 비민주적인 교육 현실을 바꾸기 위해서 89년 1,500명 교사가 해직되면서 만든 노동조합입니다. 당시에는 학생들이 죽어갔지만 지금은 교사들도 함께 죽어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시대에 맞는 전교조 활동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교사들 곁에서 더 현장감 있고 든든하게 그리고 교사들이 교육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시대를 만들고 싶습니다. 네, 사실 전교조가 우리 교육 역사에서 굉장히 의미가 깊었던 단체이고 한때는 조합원 수가 10만 명, 네.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네. 지금은 4만 명 수준으로 줄었는데 이 청년 교사들이 찾아오는 전교조 만들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요? 네, 전교조가 과거 10만 명 조합원이 있었던 것은 현장 교사들의 요구를 받아서 활동했기 때문입니다. 청년 교사들이 찾아오는 전교조 또한 그렇게 만들려고 합니다. 교육은 관계 속에서 사람을 성장시키는 정말 보람 있고 가치 있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청년 교사들의 교직 탈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학교 현장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악성 민원, 그리고 낮은 임금, 과도한 행정 업무, 관리자 갑질로부터 자유로운 청년 교사는 없습니다. 청년 교사들이 존중받으면서 교육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전교조가 함께 할 것이고요. 그리고 청년 교사들이 찾아오는 전교조를 만들겠습니다. 즐거움과 효능감을 느낄 수 있는 노동조합 활동으로 다가가려 합니다. 네, 이 선거 과정에서 많은 변화와 도전을 약속하시면서 네. 심지어 네. 이 조직 이름도 바꾸는 걸 검토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네. 이건 정말 뚜렷한 변화의 의지를 드러내신 건데 어떤 네. 걸 기대하시는 겁니까?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의 교직원 부분을 바꿔보자는 것입니다.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은 89년 창립 이후 35년간 유지해온 자랑스러운 명칭입니다. 99년에 교원노조가 합법화되었음에도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을 유지한 것은 교육민주화에 교직원 모두 함께 해야 한다는 연대의식 때문이었습니다. 학교 현장을 함께 바꾸어 나간다는 것은 중요한 가치지만 노동조합 명칭은 가입 대상이 분명해야 합니다. 학교 안에는 크게 교사, 교육행정공무원, 그리고 교육공무직 이렇게 세 직종이 있는데요. 관련 법에 따라서 각각의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전교조는 교사들만 가입해 있지만 교직원 노동조합 명칭을 보며 모든 직종이 가입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청년 교사들이 가입을 주저하기도 합니다. 학교 현장이 워낙 어렵다 보니 교사들 삶의 문제에 집중하길 바라는 마음이라 생각하고요. 교육은 여러 주체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곳인 만큼 연대의 가치는 살리되
교권을 지키고 교사들의 삶의 문제를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상징적인 조치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가장 본질적인 문제에 집중하겠다라는 의지가 읽히는 대목입니다. 이 첫 번째 과제로 교사의 정치 기본권 획득 말씀하셨는데 네. 어떤 계획 갖고 계십니까? 네, 이미 교사들의 정치 기본권 획득을 위한 법안은 여러 차례 발의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교사들에게 정치 기본권이 왜 필요한지 여론을 만들고 법안을 통과시키는 일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 교원단체들의 힘을 모으려 합니다. 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들의 정치 기본권이 없기 때문에 교육 정책이 성공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의 가장 중요한 주체인 교사들의 목소리가 담겨 있지 않기 때문에 늘 헛발질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교사들은 소위초 사건을 겪으면서 교사들의 정치 기본권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91%의 교사들이 학교 밖 정치 활동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번 비상계엄 사태를 보면서 교사들은 더 크게 느꼈습니다. 민주주의를 가르치는 교사들에게 시민권이 없다는 것은 우리 아이들에게도 대단히 부끄러운 일입니다. 교사들에게 정치 기본권이 생기는 것이 바로 정의입니다. 네, 현안 관련해서도 질문을 네.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특히 AI 디지털 교과서와 유보 통합 문제에 대해서 계속 좀 우려의 목소리를 제기를 해 오셨는데 네. 먼저 이 디지털 교과서 부분은 이 교육 교과서 아니고 교육 자료로 규정하는 네. 내용의 법안이 그제 이 법사위 통과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우선 AI 디지털 교과서의 교과서 지위 박탈을 대단히 환영합니다. 교육부는 올해 초부터 마치 비상계엄 선포하듯이 급박하게 AI 디지털 교과서를 내년 3월부터 당장 학교 현장에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1대1 맞춤형 교육을 하겠다는 원대한 포부였는데요. 교사들의 의견은 묻지 않았고 교육적 효과도 검증된 데이터도 없이 막무가내였기 때문에 현장의 반발이 대단히 심했습니다. 그래서 정교조는 디지털 교과서 중단 공대회를 만들어서 문제를 공론화했고 집회 그리고 서명, 거부 선언 등으로 대응했습니다. 그리고 교육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과 함께 교과서 지위를 박탈하는 개정안도 준비했습니다. 아직 본회의가 남았지만 현장 교사, 학부모, 학생들이 함께 만들어낸 성과입니다. 최근 공개된 AI 디지털 교과서를 본 교사들은 교육 격차가 더 커지겠다고 좀 우려했습니다. AI 기술이 잘 활용되어야겠지만 지금 학교에 당장 필요한 건 눈을 맞추면서 세심하게 교육할 수 있는 교사입니다. 교육부는 이 점을 명심해서 교사 정원까지 확대해야 될 것입니다. 네, 유보 통합 같은 경우도 새로운 국면 맞을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네, 최근 교육부가 주최한 유보통합 공청회가 여러 구성원들의 반발로 결국 무산됐습니다. 교육시설인 유치원과 보육시설인 어린이집을 단 1, 2년 만에 일원화하겠다는 좀 다소 무책임한 계획을 추진했었던 교육부인데요. 처음부터 무리한 계획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현장 교사들의 의견을 묵살하고 밀실로 진행했기 때문에 정교조는 유치원 교사들과 함께 올해만 6차례 대규모 집회를 열었습니다. 학부모 반대 여론까지 올라왔고요. 결국에는 모델도 없는 시범학교를 운영하는 그런 웃지 못할 상황까지 좀 연출됐습니다. 정교조 교사들 그리고 많은 교사들은 영유아들이 질 높은 보육과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것에는 모두가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다만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교육과 보육의 정의가 분명해지고 국공립 비율이 적어도 80% 이상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질 높은 영유아 보육 교육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를 바탕으로 0, 2세는 보육기관, 3, 5세는 교육기관에서 안정적으로 자라나야 하고요. 기남목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첫걸음인 유아교육이 정상화되는데 정교조는 온 힘을 쏟을 것입니다. 네, 젊은 리더십에 거는 현장의 기대 정말 큽니다. 이 네. 전교조의 변화와 도전이 학교 현장에 많은 이 긍정적인 영향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